아직도 그 우리가 좋아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제목은 어머니라는 책. 네, 이제는 다 자란 아이들을 버리고 어느덧 빈 머리를 휘어졌건만 지금도 아이 쪽 목소리로 때없이 찾는 어머니가 내게 있어라. 기쁠 때도 어머니, 괴로울 때도 어머니, 달려가 안기며 천대까지 소원을 다 아뢰고 잊을 동안 잘못까지 다 말하는 이 어머니 없이 난 못 살아. 좀 이런 걸로요. 자리에 들어가셔서 단상에 태극기를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들에는 시간 관계상 애국가를 생략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안녕하세요. 금평 이정근 시인 양력 소개를 맡은 국대학교 정대련입니다. 저희도 다 왜 낭송가가 아니기 때문에 함께 못해서 읽는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시즌 흐르다 멈추는 까닭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67년 동안 시인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인 가족의 배경부터 대상에 대한 그리움까지 첫 시집에 온전히 녹아있다고 봅니다. 고단한 삶의 여정에도 굴하지 않고 시인이 건져올린 생의 발견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위안이요 구원이라 생각합니다. 이정훈 선생님은 1959년
12월 15일 아버지 이금순과 어머니 최준선님 사이 3남 1녀 중 둘째로 충주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6.25 전쟁 상황은 신조차 침묵한 시대였습니다. 전쟁 이후 생존을 위해 가족이 이사를 다니며 전전긍긍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께서는 자식을 공부를 시키기 위해 인쇄소에 취업을 시켜주셨습니다. 그 연이 벌써 50년이 되어 현재도 인쇄출판 전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문 선생님께서는 출판사 일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과 조화하게 됩니다. 특히 사람과 시 동호회 가입 후 시인의 길을 걷게 됩니다. 16년간 총무를 역임했고 현재는 회장직을 맡아 동인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또한 충주문인협회 상임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충주를 넘어 충북 전체를 아우르는 문학활동과 출판사업 확장을 위해 충북시인협회 편집주간을 맡고 계십니다. 이정문 선생님은 2017년 개간지 시인세계 가오로 시인문학상 수상 후 금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2년 충북문화재단에서 작품의 우수상을 인정받아 창작지원금 수혜를 받아 첫 시집 흐르다 멈추는 까닭을 발간하셨습니다. 첫 시집에는 총 93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파종하지 못한 시집이 많은데 이는 다음 시집에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이정문 선생님은 아내 전주목 여사님과의 사이에서 일남 일녀와 외손자 5을 두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가족이 있었기에 오늘의 기쁨이 더욱 빛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의 언어를 가슴에 안고 올레강아처럼 시안을 감길 바라며 이상 이정훈 선생님의 양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종훈 시집의 해석이라고 해서 제가 글을 쓰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시를 입장에서 동료로서의 입장과 독자로의 입장에서 책이 나오기 전에 원고를 한번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오랜 시간 시를 쓴 습작 기간이 굉장히 길었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시를 쓰기 이전에 삶 속에 시가 있었고 그 삶 속에서 시를 발견하는 부분이 맑고 날카로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시에 대한 감상은 사실 독자의 고유의 몫입니다. 제가 몇 페이지에 어떤 시가 어떠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독자의 감상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방향성이라고 할까 그걸 보면 우선 가족에 대한 삶을 이 시집에 어떤 사람이 등장할까 거기에서 보면 우선 아버지에 관한 삶, 어머니에 관한 삶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것이 참 중요하다, 이것이 참 아름다운 순간이다 이런 것을 스케치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조금씩 글을 옮기고 있었다. 그런데 그 스케치가 매우 맑고 사실에 가깝기 때문에 읽는 사람의 마음도 역시 맑아지고 편안함을 준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 이정훈 시인의 개인의 시이기도 하지만 우리 민족사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생각까지를 가집니다. 아버지가 이산가족 찾기를 하고 형님을 만나고 와서 얼마쯤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이정훈 시인은 삶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의 아픔이보다 이 민족사의 아픔이다. 그거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 눈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면에서 기록문학적인 가치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그 전쟁 문학이 20세기를 크게 흔든 전쟁이라고 한다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스페인 내전, 그리고 베트남 전쟁, 국공내전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대표하는 문학이 여러 작가를 배출했죠.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문학이 많지는 않은데 시로서 이렇게 이정문 시인이 비록 작지만 이런 것들이 기록문학으로서 문학사적 가치를 가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또 어머니에 관한 생각. 어머니도 참 행복하신 분이다. 아들이 시를 써서 그 시 중에 어머니와의 그 대화 일부를 꺼내놓고 그거를 제가 몇 번 읽으면서 어머니가 너 무슨 좋은 일이 있구나. 그래서 검정고시 합격하는 날 그 어머니와 그 아들이 가지는 그런 생각들이 이 시집에서 우리를 그 잔잔한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술에서 룩보르 타주라고 해가지고 현실을 작가가 깊이 있게 취재해서 그걸 문학으로 성형시키는 부분이 영화, 소설 여러 분야에 등장하는데 이정문 씨가 가지는 그런 가치들이 상당히 오래 기념비적으로 좀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정문 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즘 사업이 어렵고 문학이 어려운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어렵죠. 그런데 내가 하는 사업을 우리 직원들에게 좀 직원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좀 이런 마음을 가진다. 그래서 땅을 이렇게 높이 파놓고 나면 우리 보이듯이 이 어려운 때일수록 좀 기다리고 그러다 보면 사업이 좋아지겠죠. 오히려 질문한 저에게 위로를 주면서 우리 사회가 어려운 때일수록 그런 기다림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집 제목이 금방 멈추는 까닭이라고 제목을 붙였을 때 이것이 그냥 붙인 것이 아니다. 이분이 시를 100여 편 이상 이렇게 써놓고 왜 이런 시를 가져왔을까? 그럼 우리가 앞으로만 쭉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에 멈추어서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사는 삶 앞에 보이는 것만 아니라 이 주변도 좀 살펴보고 그러면 가라앉으면 그 속에 물고기가 있고 자가 있고 모래가 있는 걸 보이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좀 멈춤이 필요하다, 좀 기다림이 필요하다 이런 주제로서 시집 제목을 삼은 거라든지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는 우리가 문학에 있어서 생각의 깊이 또 상상력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정민 씨는 앞으로 더 많은 상상을 해야 할 것이고 또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사실의 바탕을 둔 작품에서 짧은 시간에 시를 뽑아내는 능력 그것이 또한 탁월하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독자로서 또 시 동료로서 우리 시단에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나친 서점이 많다든지 서점이 빈곤하다든지 그런데 또 철학성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정민 씨는 어렸을 때의 동심으로 바탕으로 한 자연서적 우리가 자연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환경보호적인 측면에서의 실천적인 삶 그런 것들이 시에 녹아져 있고 그리고 자연과의 화해, 주변 사람과의 화해 그리고 세상에 대한 비판 인생이 어찌 보면 인생 자체가 우리가 꿈과 현실과의 갭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문학적으로 인정하면서 좋아 죽겠네 하면 좋은데 왜 죽겠느냐 하는 그런 표현들이 이정민 시에서의 하나의 특이한 그 기법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민 시에는 여러 갈등들이 있지만 그 흐르다 멈추면서 그 갈등들을 잘 녹여내서 이 시사를 맑게 비추고 있다. 그래서 이 독자들이 어느 페이지 어떤 시를 읽는 것은 역시 독자의 몫이고 그렇게 해서 1년 후에 이 시에 대한 진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많은 박수를 기대하면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쌀쌀한 바람에 얼어붙은 마음을 어루만지며 우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줄 우리 이정문 권사님의 시집이 발간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둘 다 멈추는 까닭인데 앞으로 시를 도대체 멈추시면 안 돼. 계속 나가야 합니다. 부탁드리고 멈추면 그 글을 못 쓰면 계속 해야 합니다. 제가 무조건 하려 죽기 살기를 해야 합니다. 그걸 부탁하고 또 아시는 분 아시겠으면은 저 정봉군이 저는 지금도 70 다 된 사람을 군이라고 부르는데 옛날에 내가 30대 초반쯤 됩니다. 그때 그 동아일보에서 모집한 나는 엿장수에다가 당선이 돼서 그래서 그때 어느 여기 학원이 성화학원이라고 해서 성화학원 가난해서 중학교 못 가는 친구들 그래서 하고 싶은 좋은 학교 못 가니까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성화학원에 저기 남산 올라가는 거기 과수원 옆에다가 박종구라는 아주 걸출한 인물이 하나 군산에서 여기 와서 그 사람이 개척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언젠가 박 원장이라는 사람을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프로포즈를 한 겁니다. 나는 이렇게 건설해서 국가운영적으로 해서 돈 없는 가난한 그 아이들을 좀 살리고자 공부. 한 5분만 하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와 제가 하는 격려사가 KBS, MBC, EBS의 7시 뉴스에 전혀 나올 계획은 없다고 하는데 혹시 격려가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까지 제가 좀 기분이 우울했거든요. 식구가 서울로 수술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여기 순서가 있으니까 제가 안 올 수도 없고 뭐 또 사위분이 소개했듯이 비지기 같이 친한 사이인데 여기 커피 마시고 있는데 전화가 금방 왔어요. 수술 잘 받았다고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쌍꺼풀 수술 잘 됐어요. 사랑과 시 얘기가 자주 등장하는데 사랑과 시 태동이 1995년에 1집이 나왔어요. 그리고 7집 때 저 뒤에 최원발 회장하고 최이인 교장 선생님 이정문 맞죠? 7집 때 이제 그때 영입이 된 거예요. 그 5, 6번의 시집을 만들면서 시를 많이 접한 거예요. 그때 1집 때는 8명 있었어요. 8명이 출발을 했는데 지금 3명 남았고 다른 분들이 또 들어오고 그렇게 하는데 그 시를 보면서 가장 자극을 줬던 사람이 저예요. 제가 한 10년 동안 사랑과 시 동행회장을 하면서 자주 이렇게 접할 기회가 있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또 혼자서 이렇게 뭐 고독한 싸움이죠. 이렇게 시를 쓴다고 하는 거 활자화되어서 나오고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그런 길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어 뭐 오시는 분이 있다 소개하는데 뭐 아까 우리 서남교회 부목사님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다 뭐 멈추는 까닭에 대한 또 뭐 산에 발가락도 싣고 들에 목구멍도 죽이고 결국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늘을 담아서 바다로 간다고 했어요. 바다로. 이게 멈추는 게 아니죠. 우리 강민희 선생님도 너 멈추지 말고 계속해야 하는데 어제는 이제 임승빈 교수님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시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본질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실제를 찾아가는 게 문학을 하는 거고 시를 쓰는 거다. 그렇게 했던 말씀이 기억에 새롭습니다.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아름다운 박경을 박경환 성악가님 살도 뺐는데 목소리는 더 예뻐지고 힘들고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나는 노래는 많이 듣지만 감동을 주는 노래 노래를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찔끔나게 부르는 노래는 참 경륜과 진정성이 아닌 듣기 어려운 그런 노래를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정문 시인께서는 참 행복하신 것 같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을 대표하는 박경환 성악가 우리 또 강준희 선생님 같은 대가도 한 번 오셨고 최근에 흰 눈이 흰 거를
우리 시승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들은 이제 가. 이정문. 4살 된 소녀딸이 할머니 할아버지 앞세우고 과수원 옆 비탈길을 아작아작 노란 병아리처럼 오리걸음으로 뒤뚱뒤뚱 내려간다. 할머니는 오른쪽에 할아버지는 왼쪽에서 넘어질세라 허리를 꺼부리고 손녀 걸음에 맞춰 붙잡으라 치면 잡지마 나 혼자 잘가. 마침내 학교에 나왔다. 나 혼자 집에 갈 거야. 너들은 이제 가. 그랬던 딸애가 지금은 40이 넘어 아들이 셋이다. 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네. 아버지가 갈망한 자유. 이정문. 아버지의 자유를 감격해보니 암흑 속 기다립니다. 다락방의 자유. 그건 어머니의 그것입니다. 이두이신 죽음의 그림자. 며칠만 피하고 자고 떠났는데 22,630일 돌아갈 수 없는 길이 되었다. 아버지의 자유는 밤을 삼키는 그리움이다. 울고 울었다. 자식을 만나 좋아서. 그러나 차가운 바람, 덕장에나 걸릴 인포들을 보고 싶다. 눈이 침침해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 하셨다. 눈 뜨고도 몸은 단정하게 해야 한다며 주위에 배우지 않으셨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버지가 갈망한 자유. 이 땅에서는 자유롭지 못했다. 심심한 것은 아버지의 눈이 아니다. 그렇다. 여기도 저기도 아니 그렇다. 아버지는 고향으로 향하는 배를 붙잡고 끝내 손을 놓지 않으셨다. 문경세제를 넘는 이정문. 책 넓은 모자를 가신양 턱 끊어내고 소령 담는 또나서 솔향기 hum씬 머금은 시원한 숲속 바람이 숨막히게 파고든다. 수백 년 이야기가 덕지덕지한 물감 사이로 봄물 터지도 쏟아져 나오는 바람 따라 옛 선비들 약줄 따르는 소리 살아남고 주모 도토리 묵사 발르마 외치는 소리 문살 지나 떨떠름하게 들리고 고단한 선비들의 빈 쌈지 흔드는 소리에 주모의 간장과 부엌 바닥만은 깊어진다. 흘러가는 세월을 모르는 게으른 소리는 아직도 명랑하고 옛일의 무심한 연인들 사랑감 높아지고 갈 길 먼 홀로
끌려가는 지팡이에 낙엽만 쓸려가네. 영원한 아씨, 어머니, 당신은 잘하는 만큼 잘 사시다 가셨어요. 어여쁜 막내 아씨로 세상에 오셔서 집안에서 동리에서 아씨 만나는 사람마다 위에 바치고 수식가고 동리에서 여자분 친 수학교에 다니실 때 청년회장 큰 오빠가 주머니에 넣어두고 싶었다지요. 세상에서 제일 잘난 남군만나 청년에 다녔다지요. 고향이른 남군님 보듬어 살다 보니 주렁주렁 산난 군요. 아들이 셋이면 저승사주 고소한다는 전설 의지. 객주간 남군님 오실 날 손꼽아 기다리며 세조가 들고 감자 옥수수 심고 빨간 총각 맺죠. 천둥 번개 피하다가 눈 큰 놈도 피해가지. 자갈밭도 허들스러운 딸기 보면 점심 간다 불정부에 얹어놓고 딸기 따서 학교로 다녀 선생님을 대접했지요. 무장공비 출문 피해 한미를 면하고 보상받은 금불뭉치 엉뚱한데 쓰여지고 빈 주머니로 춤도와서 광주리 의욕가된 상 고된 삶 이기시고 아씨 품위 지켜 행복 가정 이루시고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증손자 셀 수 없이 많지만 생일까지 모두 챙기시며 맑은 정신 지키시다 온 부족 100세에 천수하고 떠나셨어요. 어머니, 당신은 잘하는 만큼 잘 사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엄마의 눈물을 나는 보고받았다. 집에 웬 여고생 2명이 찾아왔다. 엄마한테 전 난리를 친다. 엄마는 마냥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손이 자기들대로 빌고 있다.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벼룩하게 붙어서 내가 들은 말은 너무 어이가 없다. 어느 극장 앞에서 지나가는 여고생 무쇠가 침을 뱉었다는 것이다. 그것도 착한 우리 형아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엄마는 혼잣말로 교복이 얼마나 보기 싫었으면 하시며 눈물을 흘리신다. 난 그 눈물의 의미를 그때는 알 수 없었다. 몇십 년 후에야 그때 그 엄마의 눈물이 쓰기 쓴 눈물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학교를 보내지 못한 그 죄책감에 쓰기 쓴 눈물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 엄마가 계셨다면 엄마의 눈물을 또 한 번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때와는 전혀 다른 행복한 눈물이 말이다. 오늘 이렇게 보면 시집 속에 그 쓰기 쓴 눈물의 열매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나는 안다. 된장마을이 깊숙이 박힌 장아찌처럼 가슴속 깊이 절여진 응어리의 묶음질이 아닐까 생각해보면서 우리 형아가 그 짜릿한 장아찌를 시원한 물에 푹 우러내어
더 많다는 박반찬으로 만들어 가실 기대하면서 저 하늘에서 기뻐하실 우리 엄마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가슴 벅찬 축하를 해주며 한층 더 맛있는 인생을 펼쳐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형님 사랑합니다.